공격적인 투자자면 4-3-3, 수비적인 투자자면 2-3-5 전략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이나 아니면 배당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좀 펼쳐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저의 투자 방법은 주식판 복면 가왕이다. 안녕하세요. 레스몬TV의 훈훈입니다. 박민수 샌드타이거 샤크님을 모시고 직장인의 주식 투자 방법, 그리고 주식 투자 매매 전략, 손실을 줄이는 주식 투자 방법, 유망 섹터 등 주식 투자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저자님은 주식 공부 5일완성 베스트셀러의 저자시고 증권시장 유관기관에서 일하시는 직장인 투자자로 활발히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민수입니다. 요즘 20대한테 투머치 토커티브, 주식계의 찬호박으로 불리고 있고요.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샌드 타이거 샤크가 어떤 뜻이죠? 예.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로는 모래범상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범상어인데요. 특징은 한번 먹이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슈퍼개미 배진환 사장님을 내가 탁 물면 절대 안 놓겠다. 우리의 인연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한번 내가 삼성전자를 샀으면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무슨 의미냐? 상어는 이 부레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공부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샌드 타이거 샤크.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은 총칼 없는 전쟁터거든요. 그런 전쟁터에서 남한테 양보만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상어라는 동물은 자기 동료도 배고프면 콱 물어버립니다. 저도 주식시장에서 양보할 수는 없다. 이 전쟁터에서 내가 꼭 승리하는 이순신 장군이 되리라. 그런 의미로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을 지었습니다. 와, 저는 물지 마세요. 오늘 본 이상 제가 물고 꼭 늘어져서 우리 레스몬 TV 매주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자리가 많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예. 박민수 저자님은 최근에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측 불가고 이게 사실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간밤에 자고 일어나서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간밤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 예를 들면 항공주가 오르면 우리 항공주도 오르고 이런 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금리 상승 이런 그런 우려감들이 증시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사고 있고 개인들은 기존의 성장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저가 메리트가 있다 해서 성장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건은 어떤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앞으로 영향, 여기에 5월 달 들어서 공매도 이슈까지 겹치면서 그런 세 가지 이슈들이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주린이들은 변동성 장세에 좀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4-3-3 전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구 감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맨 앞에 공격수 그리고 미드필더, 수비수를 한번 내가 배치를 해보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면 4-3-3, 수비적인 투자자면 2-3-5 전략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프론티어, 공격수들은 지금 당장 화끈하게 주식 수익 날 종목들에 한번 접근해보자. 그리고 미드필더는 앞으로 좀 조금은 기다리지만 수익 날 종목들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수비수들은 현금을 좀 보유해보자라는 전략이고요. 좀 변동성이 심한 지금 장세에는 4-3-3보다는 2-3-5 전략도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공격수를 조금만 두고 미드필더진도 공격진보다는 조금 두지만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현금 두는 게 내가 너무 귀찮다 하면 현금 대신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서 수익의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앞에 공격수는 뭘 둘 거냐? 저는 공격수를 지금 당장은 그래도 성장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으로 좀 받쳐주고요. 미드필더진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두고 그다음에 현금이나 아니면 배당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좀 펼쳐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1년 만에 10일만 매매하신다는 거 되게 특이하신 것 같은데 뭐 직장인으로 일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뭐 비법이 있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주식을 잘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요. 매매를 안 하려는 이유는 매매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일상이 흔들리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는 과연 주식이냐 아니면 내 일상이냐. 저는 제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직장의 업무 시간 중에 회사 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끔 한번 일주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하고 매매 자주 한다고 수익률이 자주 나느냐. 저는 그건 제 스타일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혹여 손실이면 추가 매수 전략. 그래서 저는 246전법을 주로 씁니다. 뭐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20% 떨어질 때마다 사겠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일 때마다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 왜냐? 내가 고른 종목은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을 쉽게 고를 수는 없다. 적어도 일주일은 고민해봐라. 그래서 저는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면 고민을 거듭하죠.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보자.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한번 해서 경우의 수들은 없는가. 유식한 말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스토리와 텔링을 섞어서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서 내가 혹시 실수할 건 없나?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실수를 많이 한 게 없나? 악재는 없나? 이렇게 좀 발견을 해서 매력적이다. 저는 주식 투자는 결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이프를 고르는데 그렇게 쉽게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가장 영리하고 영악하게 주식을 선정을 해보자. 그래서 주식을 선정했다면 좀 기다려보자. 혹여 손실이면 너무 즐겁다.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 사는 게 아니고 30%에서 한 50% 사고 한 246전법 20% 떨어질 때마다 나는 더 사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60%가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은 양을 집어넣어서 한번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그렇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내가 선택한 종목과 새로 분석한 종목을 비교해서 새로 분석한 종목이 더 매력적일 경우만 종목 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종목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종목이 나올 때 종목 체인지를 한다. 그래서 저의 투자 방법은 주식판 복면 가왕이다. 그래서 기존의 가왕과 새로운 가왕 후보를 붙여서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냐. 새로운 가왕 후보가 매력적이라고 하면 기존 종목이 목표한 수익률을 못 거두더라도 한번 공격적으로 체인지를 해보자 라고 투자 전략을 주로 짜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가들은 진짜 종목이 이게 좋다가 이게 계속 잘 빠지잖아요. 빠지고 보면 딴 종목이 좋아 보여서 갈아타고 나면 이 종목이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손해보고 있는데 다른 종목, 눈에 띄는 종목들 좋은 종목 가서 수익 내는 게 오히려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 난다는 보장이 100% 있느냐. 오히려 여기 있어서 여기서 기회를 노리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저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고른 종목, 한 번 결혼한 종목은 수익 나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내고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친한 만화가인 이말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익 나면 왜 그러면 버려요? 이런 말을 하는데 수익 날 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렇게 이별을 하지만 그 종목은
나의 계속적인 관심 종목이다. 내가 숟가락 몇 개까지 알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이렇게 빠져나오더라도 계속 나의 관심 종목으로 두고 혹여 약세장에서 주식이 폭락할 때 이 종목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한 번 맺은 인연은 영원히 오래 간다. 잠시 이별은 있어도 영원하다. 이런 투자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잘 안 보는가요? 아니면 시장을 폭락할 때 산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제 시장주의자는 사실 아니에요. 시장의 이렇게 변동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우리 이런 기관 투자가나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 뭐 손해 보고 있으면 약세장이 되면 일단 제 손해보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종목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매수 단가를 낮추자. 왜냐면 저는 개미 투자자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쓰거든요. 일단은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단돈 1원이라도 수익을 내보자. 그런 측면에서 보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 종목을 고르는데 되게 좀 오랜 기간을 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일 내외로 투자를 하고 연평균 수익률은 한 100% 정도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와, 연평균 수익률 100%면 상당한데요. 금액이 지금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옛날에 제 금액 밝히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많이 안 했었는데 옛날에 이제 36살 때 한 3천만 원 투자를 해서 한 7년 후인가 한 8억 정도 만들었는데 저희 이제 회사에서 금액 제한이 들어오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은 투자를 제가 증권 유관 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요. 수익이 나도 수익금을 덜어내고 6천만 원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으로 한 1년에 한 10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야 그만둬라. 그만두고 주식 투자에 올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제 멘탈 관리에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개미 투자자로서 이렇게 제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또 재미있고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또 이제 약간 강세장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시장이 많이 약세장이 되면 모를까 지금에서는 제 생활도 만족하고 또 제 투자금에서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밌게 수익 내는 게 즐거운 멘탈 관리에도 좋고 좋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소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연평균 100% 이거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강세장이고 종목이 다 가는 시장이 좋으면은 100%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횡보장이거나 아니면 장이 계속 빠지는 하락장이거나 그럴 때도 연평균 수익률이 100% 난다는 말이죠. 사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책을 집중하고 좀 저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경을 조금 덜 쓰는 편이에요. 근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이 테마주 책이거든요. 한 권으로 끝나는 테마주 투자라는 책을 썼는데 약간 그런 학습효과 경험치들을 좀 섞어서 계절주 중심으로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한 50% 정도는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에 제가 투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장은 횡보일지라도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시장 횡보와 상관없이 가더라. 그리고 배당과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약세장에서 저점 추가 매수를 하면 더 가더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어떤 테마의 학습 효과와 실적 개선주를 섞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제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보여왔던 것 같아요. 종목은 그럼 몇 종목 1년에 만약에 저는 보통 이제 예전에 금액 제한이 없을 때는 한 5종목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지필 활동을 하느라고 좀 쉬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급적 한 3종목 이내로 좀 압축을 해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우디의 왕자들이 몇만 명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왕자인지 우리 조선시대 왕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플하게 가자. 근데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내가 사실 투자하는데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3종목 이내에서 좀 압축해서 보도록 최선을 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한 3종목 이내로 좀 압축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현금도 한
이 한 3분의 1 정도는 꼭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세 종목으로 1년에 그 세 종목이 1년에 다 매매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올라면은 매매가 되지만은 못 올랐을 때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큰, 저는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물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단 세 종목 중에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 이상은 꼭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 나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 두 종목의 어떤 손실률이 일정한 손실률이 왔을 때 아까 246전법 있잖아요. 그거에 충실하게 이렇게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손해를 좀 메꾸면서 매수 단가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실적 개선 중심 주도로 가다 보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익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테마 같은 경우는 학습 효과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 효과가 있을 때,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봄철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많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봄마다 한 번씩 상승 모멘텀을 가지기도 하고, 또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배당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한두 종목은 계속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손해가 많은 종목들을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계속 나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니까 계절별로 뭐 이렇게 자기만의 포지션을 정하는 종목들이 있는 거네요. 계절별로. 그렇죠. 이제 제 두 번째 책이 이제 테마주 투자 책인데요.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장마와 폭염, 가을에는 이제 AI, 뭐 이런 것들이 최근 사실 올해는 조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 동학개미 이슈가 있으면서 좀 트렌드가 뭐 성장주라든지 시장 주도주 친환경주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 이슈라든지 이러면서 조금 흔들렸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의 학습 효과 경험치들이 루틴하게 좀 맞아가는 그런 포맷들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거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썼고, 또 책을 쓰면서 이 차트들을 분석해 보니까 제 어떤 과거의 경험치대로 그렇게 어떤 루틴하게 이렇게 움직여줬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어떤 경기 민감 그런 업종들이 다시 원위치되고 한다면 또 이런 어떤 계절적인 특징들도 계속 루틴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 발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잠깐 반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거든요.